관절염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나이에서 하기는 약간 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서 직접적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을 촉진을 해서 찾고 악통이 심한 부위를 찾아서 그 부분에 근육을 이완시키는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이제 통증 호소하시는 무릎 중에서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면서 체중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이런 행동 또는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좌식 생활을 오래 한다거나 이런 요인이 세월에 쌓여가면서 과도하게 이제 축적이 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무릎 관절 자체가 좁아지고 그 안쪽에 있는 대퇴골과 연골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닳게 되면서 이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변형이 생기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80대인데 정정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60대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연골이 망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활 습관과의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무거운 물건을 과도하게 드는 동작 또는 앉아서 생활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생업이니까 이렇게 하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금 생활 속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60대인데 무릎이 다 망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제 이미 무릎이 망가져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의자라도 이제 받치고 일을 하시고 바닥에서 생활하지 마시고 꼭 식탁 그리고 의자, 침대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늦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죠. 이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위쪽에서 시작해서 무릎 아래쪽으로 붙게 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무릎을 굽히고 펴는 기능뿐만 아니라 간격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즉 그 근육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런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위아래 뼈가 점점 더 맞닿게 되는 방향으로 부하가 더 심하게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앞, 뒤, 양 옆에 근육을 잘 발달시켜서 그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악화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염으로 오신 분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무릎이 아프다라고 내원하시는 분들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관절의 간격과 변형된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다리의 정렬 등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진단하게 되는데 초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약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기본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에게는 관절각 내에 흔히 말하는 연골주사라고 하는 완충 역할을 해주고 윤활 역할을 해주는 물질들을 넣어서 이 위아래 관절과 연골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직접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치료가 다 진행된 후에도 관절염이 더 진행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체중이 부하되는 부분을 옮기는 수술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진료를 보고 계세요? 저도 대부분의 수술 전 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허벅지 앞뒤 양옆에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해서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릎이 아픈 분들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더 아파질까봐.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지 근력을 좀 강화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통증을 유발시켰던 운동은 피하세요. 일상생활 할 때 통증이 없을 정도까지는 운동을 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그런 구기 종목이나 아니면 달리기와 같이 무릎에 직접적으로 부하가 가해질 수 있는 운동을 피하라는 것이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즉 달리기와 구기 종목은 피하세요. 대신 앞뒤 양옆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련시키는 레그 익스텐션과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 종이를 끼고 허벅지를 들어 올려서 양쪽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헬스장에 가셔서 근육이 터질 것처럼 운동을 해서 발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이제 가장 효과적이었었던 거예요? 관절염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나이에서 하기는 약간 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65세 이상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환자분들, 하지만 그런 단순히 연골과 연골판에 대한 치료를 받기에는 약간 늦어버린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한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서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는 치료를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MRI까지 찍어봤는데도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서 직접적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을 촉진을 해서 찾고 압통이 심한 부위를 찾아서 그 부분에 근육을 이완시키는 주사 치료를 했을 때 큰 만족도를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치료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을 치료하는 것인 만큼 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환자분도 같은 수준의 노력을 해주셔야 치료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반복적으로 내려가는 무릎에 좋지 않은 습관은 최대한 피하시고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무릎의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